경찰이 국민들 앞에서 뭘 거짓말했는지 함께 보시죠. 자, 3차례나 보고 받아놨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경찰도 거짓 해명. 서초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게 상급부서죠. 서울경찰청이, 경찰청이 이용구 사건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난주에 돌직구쇼에서 경찰 입장 보도해드렸잖아요. 아이, 그거 뭐 보고 아니에요. 실무자 사이에서만 참고하라고 통보해준 거다. 문자로 그것도. 관련 보고서도 없고 지휘라인 보고도 없었어요. 라고 경찰은 지난주에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11월 9일 사건 발생 사흘 뒤 2차 간의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서초서의 경위가 서울경찰청 상급 기관의 경위에게 3차례나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2차 간의 사건 기록도 보고하고 개요도 보고하고 택시기사 경찰 조사 예정이라는 것도 보고하고 처벌 불원서 접수했다는 것도 3차례나 보고했다. 이게 참고용이라고요? 거짓 해명을 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박정화 대변인, 네.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손재래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비난을 받아도 그다음에 어떤 처벌을 받아도 저는 경찰이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사실은 이런 때가 있었어요. 만만한 게 경찰이라고. 뭐 사실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무슨 핑계거리가 있으면 나머지 권력기관들에서 다 경찰에 핑계대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경찰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경찰의 권한이 가장 막강해졌잖아요. 그리고 규정상도 보면 이게 변호사만 돼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정혁진 변호사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여태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저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연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파악하고 그다음에 무슨 인터넷을 검색해서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고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자인 이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과연 경찰 내에서 끝났을까? 아니면 그 윗선, 인사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까지도 갔느냐? 저는 이런 것까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작년 겨울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같이 근무하던 청와대 행정관이 점심때 가서 불미스럽게 음주운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걸렸어. 근데 본인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기 전에 2시간 딱 지나고 나니까 청와대 민정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걸렸다. 본인이 이실직고 하기 전에 민정수석을 통해서 왔다. 민정수석을 통해서. 네. 서울청 통해서 민정수석실 통해서 이렇게 딱 연락이 와요. 경찰이 그냥 착착착 청와대 행정관 음주운전 보고한 거군요. 청와대 행정관이 낮에 음주운전한 게 이렇게 됐는데 정말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자, 전직 법무부 법무실장에 대한 이 문제가 그냥 경찰청에서 끝났을까? 예리한 의심이에요. 아니면 청와대 민정라인 혹은 그때 당시 왜 이렇게 급하게 검증 과정도 별로 없이 법무차관 임명했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민정라인 혹은 인사라인 쪽에 연락이 갔는지 이런 걸 확인을 했는지 저는 이 끝선이 어딘지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 이거 시간이 돼요. 하세요. 도대체가 이 조사를 했다는데 예. 이 사찰에 대한 정의를 나중에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무슨 법관들 모여갖고 사찰했는데 결국엔 신문자료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이 이렇게 해서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막 인터넷 자료 뒤져서 이런 거라면 그 다음에 국회에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무슨 윤 전 총장 관련해서 문건을 쭉 봤다는데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법무부 추미애 장관 측에서 얘기했던 사찰 이런 거하고는 도대체 어떤 구분이 있는 건지 저는 헷갈려서 사실 본안하고는 관계없지만 나중에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안 하셔도 딱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박정화 전 대변인의 개인적인 하지만 예리한 질문이에요. 뭐였냐면 제가 드릴 다음 질문과 연관이 있어요. 박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어요. 서울경찰청까지 보고 안 됐다라고 했던 경찰이 3차례나 보고 받았다라는 거짓말을 한 거였으면 그 다음에 나왔던 해명은 청와대로도 보고 안 됐다라는 이 경찰의 설명은 믿을 수가 있겠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거 받고 드릴 질문은 그럼 경찰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다 계속 꼬인 거죠. 이분이 이제 차관 때 알려졌으니까 이 사건이 만약에 법무실장 출신의 변호사 때 이 사건이 알려졌으면 차관이 되기가 어려웠겠죠. 차관 때 알려졌으니까 그리고 알려졌다 보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이게 단순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처리가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단순 사건이 아니네라고 해서 쑥쑥쑥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고를 한 번 했다는 게 애초부터 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애초부터 말이 안 됐다. 보고는 작게 하는 게 없습니다. 하면 다 해야 돼요. 생각해 오.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예. 그 뒤에 이게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게 맞잖아요. 예. 아예 모르면 모르는 건데 누가 저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당연하게 그 뒤에 경과하고 결과를 보고 받게 돼 있는 거죠. 아까 보니까 3단계로 해가지고 예. 딱 일목요연하게 3번 보고한 거지 않습니까? 저 보고 잘한 거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자, 한 번만 보고했다는 건 웃긴 얘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서울청 생활안전과에 있는 경위는 먹었는가? 그럼 그 보고를 그분은 그냥 예를 들어서 서초경찰서에서 예. 직접 3번이나 이런 중요한 인물이 이렇게 처리됐다라는 거를 자기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말았을 것이냐. 야,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 라고 그렇죠. 그냥 말았냐. 예,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권력형 범죄라는 게요, 보통 이래요. 사실은 처음 범죄 자체가 권력형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무마하고 뭘 감싸주고 하는 게 권력형으로 전화되는 게 권력형 범죄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고, 그럼 자, 이용구 차관, 전 차관이죠. 19시간 조사했다는데, 뭘 조사했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저분이 그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미 다 예. 드러난 건데 새로 조사할 거 없고, 지금 보도된 바로는 증거인멸 교사. 근데 저는 뭐 제가 법조인이 아니지만은, 제가 가해자인데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고, 선생님, 합의까지 했는데, 그 동영상 찍은 거 삭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봐요.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건 가지고 19시간 동안 조사를 했을 것이냐. 오. 뭐 딴 것도 있겠냐. 예. 차관께서 뭐 그 당시에 누군가한테 뭐 연락하진 않았습니까? 경찰에게 아니 뭐 높은 사람한테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연락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조사들도 들어가고요. 갔을 가능성이 높고 옛날부터 뭐 정치하고 수사는 생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이렇게 굴러가기 시작하면요. 뭐 어떤 사람의 의지하고 별개로 그때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증언들이 나오고 아까 제가 그 경위는 과연 그거 보고받고 먹었겠느냐라고 예. 했는데 그 사람한테도 강한 압박이 들어가면은 뭐 제가 꼭 어떻게 했습니다. 혹은 정말로 제가 그때는 그냥 나만 알고 끝냈습니다라는 식의 경찰청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보고받은 그 경위가, 상급부서 그 보고받은 경위가 나만 알고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왜 그랬을까? 라고 말았는지 아니면 자기보다 더 상급자에게 누군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보도를 더 더하겠습니다. 자, 윤태곤 실장님 어떤 개인적 견해고 아직 뭐 추측도 좀 들어가 있던 말이었는데